다음은 좀 북한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 주애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의 이름이 주애가 아니고 주혜가 아니냐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리정표를 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보셨지만 북한 매체에서는 그 김주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애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런데 주혜가 아니냐 이런 첩보를 지금 정보당국에서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정도로 정보가 없구나라는 생각,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거의 노출을 시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인 거죠. 매우 어린 나이부터 노출이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저 이름은 정보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불려왔잖아요. 네. 불려왔는데 그게 교정을 안 했을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주애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외부 세계에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판단에 의하면 후계자로 거의 지명이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국회 정보위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 내부에서도 아마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정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교정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제기되고 있는 정보 자체가 바이어스가 아닐 거라는 생각, 바이어스가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저 이름이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이번 이제 당대회 제9차 당대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으로 호명되거나 거기에 상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여러 매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는 노출된 것이 많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외부에 계속 김주애라고 하는 인물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대체할 거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단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이번 당대에 집중한 것 같고 김주애라고 하는 딸의 후계 지명 문제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름보다는 북한 사회가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속도 과정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사실 초기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김정운인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니 우리 정보당국이 지금 차기 지도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린아이 이름도 제가 몰라? 혹시 대북 정보력이 약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이제 소위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가족 패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정보 제한을 갖다가 북한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근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름도 과거에 김정운이었다라는 게 몇 차례 바뀝니다. 김정은인지 김정운인지. 사실은 김정은의 등장도 거의 뭐 20살 다 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13살입니다. 지금 대략. 생년도 12년생인지 13년생인지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리고 뭐 그 김정은의 친모죠. 과거 이름이지만 고용인지 우리 고용이라고 주로 얘기했는데 고용인지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대북 정보력이 약화된 게 아니고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지위에 앉았을 때 이름이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지위에 앉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데니스 로드먼이 미국 가서 농구 그거 할 때 그 김정은 딸 주애를 안 왔다라고 그래가지고 알려진 거지 사실은 직함이 없으면은 이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게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름이 불린 것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직책이 생기면은 이제 북한 언론에서 이름을 명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아닌데 혹시 미사일 총국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긴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인 건데 13살, 14살에게 지금 미사일 관련해 이게 ICBM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ICBM도 볼리스틱 미사일의 약자니까 그럼 포함이 되겠네요. 포함되는 거죠. 네. SLBM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건데 정말로 21세기에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 세습을 얘기하고 단순히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13살에 미사일 총국장이라는 자리,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미사일 총국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이게 북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분단 75년 역사상 이 75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여전히 뭐 초근 먹피로 연명한다는 수준은 벗어났겠지만 이 정도 경제력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세습을 얘기하고 13살 딸에게 미사일 총국장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 한국 현대사의 대단한 부조리죠. 정말 부조리의 끝판왕이 저는 김주의 4대 세습이고 지금 미사일 총국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군부에 실질적으로 뭐 시책에 의견을 내는 걸 지시도 가능한 거고 이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맞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13살, 14살입니다. 미사일 총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계속적으로 병진 노선이라는 걸 해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핵능력 고도화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핵심이 핵 그 능력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게 선군 정치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맥락에서 소위 군사 국가화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군부와 타협점들을 만들어내고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익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건데 이렇다면 제가 볼 땐 상징 조작을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김정은 4살 5살 때 총 뭐 명사수였다 다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것처럼 그러니까 백두혈통에서 차기에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가를 나타내기 하기 위한 상징 조작들을 매번 해왔어요. 예.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그랬고 또 그러면 지금의 김주애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소위 북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핵 능력의 고도화인데 핵 능력의 고도화의 상징은 미사일이다. 근데 미사일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김주애다. 그러니 김주애가 후계 승계라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런 상징 조작 서사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예.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군부. 그럼 이제 군부는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군부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이득을 얻어왔던 이익 구조들을 서로가 예를 들면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가 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라고 사항이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정은을 만들어냈던 방식과 유사하게 다시 또 김주애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상징 조작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북한 관련 정보들 자체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예. 대부분 다 추정으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 이게 단순하게 뭐 후계 수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면은 뭐 미사일과 관련해서 김주애가 무슨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사일 총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부여되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아직 부여가 안 됐지만 만약에 부여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후계 구도가 내정된 거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이제까지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소위 아들 중심으로 남성 중심의 후계 구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공산권에서 통틀어 가지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까지 김정은을 적극 밀착 수행하고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있죠. 고모인 김여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아들 승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제외가 된 건데 만약에 여성으로 승계가 되는 구도가 보인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했던 김여정은 예. 소위 말하면 숙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앉아서 숙청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 분화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이제 북한 정보라는 게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거 김정은의 등장 이후에 고모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숙청하는 걸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여성 승계 최초의 여성 승계에 따른 이 자본 부분, 그다음에 김여정 고모인 김여정의 어떤 그 처분 문제, 이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